동시효과 중계석입니다. 먼저 지금 LG 디스플레이 실적이 나왔습니다. 지금 연간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그 부분부터 좀 점검을 해드릴게요. 매출액이 26조 4,555억 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로 2.1% 감소한 수치가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16.7% 증가한 1조 3,572억 원 수준입니다. 당기순이익은 119% 증가, 9억 1,740만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일단 4분기 실적이 아니라 연간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대충 따져보니까 한 4분기 실적으로 비교를 해보더라도 예상치 수준에서는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는 약밥선 정도 출발 앞두고 있네요. 36,250원 선의 움직임 0.6% 정도 마이너스권의 출발을 앞두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자, 오늘 새벽 뉴욕 증시는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기업들의 실적도 부진했고 지표도 좀 부진해서 이러한 영향을 좀 받았는데요. 어닝 시즌 속에서의 우리 증시 오늘 어떤 모습을 펼칠지 수요일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개장 전에 어떤 점들 볼까요? 네, 자, WTI와 자본재 대 소비재 이렇게 좀 정해와 봤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새해 들면서 잘 되는 업종은 여전히 소비재 섹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유가 낙폭이 더 이상 커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 나오면서 화학 섹터가 연간으로 한 7% 올랐고 시멘트가 이제 건자재 테마로 묶이게 되면서 좋았던 거 제외하면 상승률 상위 쪽이 대부분 다 이제 소비재 섹터군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쪽들이 글로벌한 흐름과도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쪽이 좀 선전하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도 이제 어닝 시즌이고 우리도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좀 이제 하루하루 등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기업군들 좀 주가 흐름도 잘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금 LG 디스플레이 실적 나왔으니까 그 네, 부분도 네. 좀 코멘트를 해주세요. 네,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앞서 잠깐 점검해 주셨는데요. 일단 뭐 그 4분기로 쪼개서 봤을 때는 한 6,300억 한 것 같아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그래서 예상치보다는 한 2% 정도 덜 나온 것인데요. 예상이 거의 한 6,400억 정도 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애플이 시간외에서 한 5% 정도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LG 디스플레이는 아마 그런 모멘텀들을 연결해서 오늘 좀 받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마감 이후에 발표됐던 애플 실적도 호실적이 나왔고요. 지금 LG 디스플레이도 개장 전에 실적이 좀 발표된 그 구간입니다. 기술주들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오늘 좀 보셔야 될 것 같네요. 동시효과 상황 보겠습니다. 야간 선물 지수는 내렸습니다. 0.71%가량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로 환산하면 1939선 수준, 주가도 0.8% 정도는 밀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것보다는 훨씬 양호한 수준으로 동시효과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예상치 결지수입니다. 4.24포인트의 하락, 1948.16포인트, 0.16% 정도 약보합선의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늘 마이너스권입니다. 1.03포인트가 떨어진 586.81포인트, 0.09%가량의 소폭의 내림세로 출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동시효과입니다. 지금 코스피부터 살펴보죠. 일단 삼성전자는 오늘 1%대 비교적 좀 큰 폭의 내림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군들도 혼조권의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허 의원님 살펴주시죠. 네, 자, 실적을 냈던 쪽들부터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 SDS가 어제 9.8% 어닝 서프라이즈를 공개를 했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좀 좋았었던 상황이고요. 오늘도 6.6% 일단 급등하면서 출발될 것 같습니다. 25만 8천 원 선. 어제 기준으로 SDS가 퍼가 한 40배 정도 나오는데요. 오늘 또 목표 주가 상향이 또 한 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생활건강 역시도 실적이 4분기에 쪼개서 봤을 때 한 1,110억 정도 했거든요. 한 9% 정도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냈습니다. LG생건 역시도 어제 시간에서 좋았던 흐름세이고요. 오늘 본장에서도 3.8% 정도 강세 출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GS건설은 344억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한 2% 정도 조금 부족했던 상황인데 일단은 흑자 돌아섰던 부분들 연간 기준으로도 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이 많이 개선된 부분들을 좋게 본 것 같고요. 어제 시간에서도 역시 GS건설도 좋았고요. 올해 매출 전망을 연간 기준으로 했는데 전망치는 6% 정도 작년보다는 좋아질 것으로 봤습니다. 현재 GS건설도 3.5% 정도 상승으로 출발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NC소프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넥슨 코리아 관련해서 지분을 좀 갖고 있고요. 넥슨 쪽에서 지금 예전에 한 조금 더 사게 되면서 한 15% 정도 일본 넥슨이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제 경영 참가 목적으로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해서 이제 변경을 했다는 공시를 어제 3시 한 30분 정도 했는데요. 시간 내에서 3시
40분에는 한 2%밖에 안 올랐었는데 3시 50분 체결될 때 바로 상한가 들어가더니 어제 한 9.7% 급등세로 시간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본장에서는 바로 그냥 상한가인데요. NC소프트가 21만 7천 원 선이 코스닥의 넥슨 GT하고 조이시티까지 같이 움직임이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에서 어제 2시에 나온 재료라 조금은 다 이제 확산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다 알고 있는 재료로 인식할 수도 있겠는데요. 핀테크 지원 방안이 어제 이제 오후 2시에 발표됐었고요. 포인트를 보면 일단 뱅카와 같은 김영식 선불전자 지급 수단이 일일 한도가 충전 한도는 없어지고 일일 이용 한도만 200만 원, 월 이용 한도 500만 원으로 제한해 놓고 사실상은 그 한도를 좀 이제 없애준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 여기다가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한 이야기들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사는 금산분리법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키움증권이 한 1% 정도는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카카오도 한 0.7%가량 상승으로 출발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일단 보합권인데요. 한 0.14% 정도 주춤하게 나올 것 같고요. LG 이노텍은 일단 애플 쪽이 워낙에 실적이 잘 나와주어서 또 연결된 흐름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적도 뭐 본인 기준으로도 한 100% 정도 영업이 급증했던 부분이 있고요. LG 이노텍도 3.7% 정도 현재 강세로 출발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주가는 5% 정도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NC소프트, 뭐 LG생활건강 이런 종목군들, 재료를 가진 그 종목군들 플러스가 강하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죠. 지수는 587선 0.56포인트가량의 마이너스권의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시총 상위주들은 혼조권인데요. 허연님. 네. 자, 보시면 어제 상당히 뭐 5천억 이상 거래됐던 컴투스 오늘 0.4% 강보합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어제 고점에서 잡혔다고 그러면 한 15% 정도 손실 나는 구간도 있을 건데요. 0.4% 오늘 상승일 것 같고요. 상승으로 나올 것 같고요. 게임비는 어제 급등세로 마감했습니다. 신고가 경신이었었는데요. 오늘 2% 추가 상승입니다. 그리고 NC 상한가 연동해서 넥슨 코리아에서 지분 가지고 있는 넥슨 GT나 조이시티가 넥슨 GT가 11%, 조이시티가 4% 정도 급등으로 나올 것 같고요. 자,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서는 휴메딕스나 뭐 이런 쪽들 좀 밀리고요. 하이로닉도 한 4.5% 정도 약세권, 메디톡스도 일단 하락으로 출발이 될 것 같습니다.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간밤 뉴욕에서는 역시 실적 시즌에 맞춰서 실적주들의 움직임이 좀 강하게 반영이 되면서 나타났다는 점 좀 특징인데요. 이 보니까 캐터필라 실적이 아주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주가도 한 7% 급락하는 그 모습이 나왔다는 점 특징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역시 부진한 실적과 더불어서 주가가 7%가량 밀렸습니다. 그리고 프로터앤 갬블 역시도 이 부진한 실적과 더불어서 주가에 급락세가 나타났는데요. 자,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실적 발표를 앞둔 기업이 많습니다. SK 하이닉스, 그리고 메리츠 화재, 대우증권, 신세계건설, 대우건설, 미래에셋증권, 현대증권 이런 종목군들 실적이 나오니까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개장 전에 LG 디스플레이 실적이 나왔고 미국에서는 이 애플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아이폰 판매가 아주 좀 호조를 좀 보였다는 점이 실적 호조에 영향을 좀 크게 미치면서 시간에서 한 6에서 7%가량의 7%가량의 급등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특징이고요. 야후는 지금 알리바바 지분 쪽에 이 분리 이전 그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시간에서 한 10%가량의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기술 섹터는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유가와 금값 모두 반등하면서 1에서 한 2%대 상승을 펼쳤는데요. 상품주들도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자, 잠시 후에 종목으로 살펴보겠고요. 먼저 외환시장 출발 동향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객 쪽에서 환율은 오늘 이런 55전의 하락 1079원 50전선으로 최종 호가가 나왔습니다. 일단 내구재 수주가 좀 부진하게 좀 발표가 되면서 달러의 매도세가 좀 많이 촉발이 됐는데요. 이러한 점들 그대로 영향 미치면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2원 30전의 하락 1077원 50전 선으로 개장된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일본 증시 보겠습니다. 일본 증시가 지금 마이너스권으로 개장이 되고 있습니다. 미증시가 많이 좀 떨어졌고 그리고 지금 엔화가 강세 흐름 펼치고 있습니다. 0.5% 정도는 지금 하락하면서 117엔 선으로 내려앉았는데요. 이런 점들 영향 미치면서 니케이
니케이 225지수 0.86%의 하락입니다. 17,615엔 선으로 개장되면서 지금 이틀 연속의 내림세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는 어떻게 출발되고 있는지 선물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선물 지수 시가는 1.2포인트의 하락입니다. 251.5포인트 선으로 시초가가 형성이 됐고요. 지금 현재 낙폭을 줄이려는 그 시도가 나오네요. 0.85포인트가 떨어진 251.85포인트 선의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죠. 허 의원님. 네,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 실적 아까 나왔던 것 종목들부터 좀 보겠습니다. 일단 삼성 SDS는 한 6% 정도 그대로 좀 호가가 나오고요. 제일모직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지금 4분기에 직전 분기보다는 네, 죄송합니다. 선물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좀 혼동을 했네요. 자, 선물 개장을 했는데요. 일단 야간 거래에서는 2.25 정도 밀려서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쪽은 다들 시황 보신 것처럼 내구재 주문이 쇼크로 나왔고요. 이게 이제 모르겠는데 날씨 탓인지 아니면 뭐 다른 요인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굉장히 안 좋게 나왔네요. 근데 또 하나 엇갈리는 것은 또 소비자 신뢰지수는 또 잘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이게 계절적인 요인이 있었던 것인지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쪽이 뭐 금리도 낮고 장도 좋았었는데 왜 내구재가 많이 줄었는지는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어제는 좀 그래서 야간 거래에서 한 2포인트 정도 밀렸던 것 같고요. 우리 계장가는 한 1.20 정도 마이너스 출발해서 현재 0.9까지 낙폭 줄여놓은 상태고요. 외국인이 최근에 계속 선물 매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좋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쪽도 한 140억 정도 매수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지수 세금 보죠. 일단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소폭의 매수, 현물 시장에서는 소폭의 매도입니다. 기관 쪽에서 사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지수는 지금 마이너스권으로 개장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시가가 1,946선이고요. 지금 현재는 시가 부근에서의 등락률 계속 이어집니다. 5.83포인트가 떨어진 1,946.57포인트, 0.3% 정도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0.72포인트가 떨어진 587선, 0.14% 정도 약밥선의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종목으로 살펴보죠. 일단 삼성전자이 삼성생명 모두 한 1%, 2% 정도 마이너스권 나오고 있고요. LG생활건강이 3%대 수익률. 어제 실적에 많이 좀 연동되는 그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는데 실적 쪽부터 한번 챙겨주시죠. 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SDS 먼저 볼게요. 이제 워낙에 좀 컸던 종목이고 많이 빠져 있었는데요. 이격도는 한 81% 수준에서 반등이 일단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적도 워낙에 한 10% 정도 서프라이즈하게 나오게 되면서 오늘 아침에 아주 좋습니다. 한 300억 거래되는데요. 개인 쪽에서 제일모직하고 SDS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최근 수급을 보면 개인 쪽 수급이 상당히 이쪽으로 세게 좀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관심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한 7% 정도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모직도 3.7% 14만 원 다시 회복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개장 전에 후실적 낸 LG 디스플레이 아까 제가 예상보다는 한 2% 덜 나왔습니다만 작년 대비로는 거의 한 3배 정도 150% 이상 잘 나온 실적이거든요. 4분기가.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상당히 좋은 실적이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애플이 아침에 뉴스 보고 깜짝 놀랐는데 순익만 한 개 분기에 18조 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보니까 뭐 매출이 30% 늘었고 순익은 38% 증가했고요. EPS는 예상치보다 17%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NPM이 놀라셔야 될 것 같은데 한 24%까지 나왔어요. 상당한 회사인 것 같고요. 지금 시간에서 한 5% 정도 올라가는데 지금 아이폰 판매 실적 이런 거 봤을 때는 향후에도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에서 워낙에 판매가 거의 뭐 더블 정도로 YY로 잘 나왔기 때문에 상당한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LG 디스플레이하고 이노텍은 좀 연결해서 좀 쭉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플렉스는 좀 쉬는데요. 좀 애매합니다. 왜 같이 빠지는지 모르겠는데 밸류 부담 때문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인터플렉스는 현재 2.1% 정도 약세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LG생활건강 역시 화장품 쪽 이 후 모멘텀이 직전 분기에도 거의 제 기억으로 60%에서 100% 정도로 YY이 좋았던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화장품 쪽 섹터가 좀 좋았지 않았을까 보고 있고요. 현재 3.5%, 어제 본장도 5% 이상 올랐었고요. 오늘까지 좀 강세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GS건설이 지금 PBR 0.4배 수준에서 대림산업과 유사한 PBR이었었는데 실적은 일단 GS가 훨씬 잘 나온 것 같아요. 한 2%는 덜 나왔습니다만 그 정도는 예상 부합으로 읽어주는 것 같고요. 어제 급등 이후에 어제 거의 9% 급등 나왔었죠. 오늘도 추가로 한 4% 올라갑니다. 그리고 조선 쪽에서는 JP모간이 어제 날짜가로 지금 상선 쪽하고 LNG선 발주 모멘트 나오기 때문에
특히 현대미포, 현대중공업은 매수해야 된다. 앞으로 추가 상승 내력이 상당하다라고 리포트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JP모건이 매수 리포트 낸 현대미포, 또 현대중공업도 강세로 일단 오늘 출발하고 있고 어제도 좀 좋았던 흐름세인데 이어집니다. 그리고 유가가 한 2% 정도 46달러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달러가 어제 거의 1% 급락하게 되면서 유가가 좋았다는 시황이 나왔는데요. 일단 S-오일이 1.89% 추가로 59,000원 선까지 올라가고요. GS하고 SK이노베이션 흐름세 양호하게 나옵니다. 금호석유랑 롯데케미칼, LG화학도 좋고요. 삼성엔지니어링도 한 1.3% 정도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증권 쪽에서는 키움증권이 아침에 역시 이제 어제 오후 2시에 나왔던 핀테크 관련한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한 이야기들, 그 키움 쪽에서 실제로 자기네가 우리 인터넷 전문은행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해놓은 상황이라서요. 네, 그런 언급도 해놓은 상황이라서 3%가량 지금 상승으로 출발됩니다. 그리고 NC소프트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넥슨이 제가 들어오기 전에 좀 봤더니 넥슨이 일본 넥슨입니다. 시총이 5조 원짜리고요. 3분기까지 누적으로 한 3,300억 정도 했더라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봤을 때요. 순이익이 3,300억인데 NC소프트 지분을 13% 정도 인수를 해야 김택진 회장의 지분 우호 지분까지 포함한 거를 압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돈이 한 4, 5천억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4천억 버는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를 들어서 지금 주가 기준으로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더 많이 살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다만 이제 이게 주가가 올라가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꼭 인수가 아니더라도 같이 좀 일을 한다고 하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나라는 기대감들이 오늘 상한가까지 들어가게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PER을 놓고 보면 일본 넥슨이 5조 원짜리고요. 올해 한 3천억, 4천억 할 것 같은데 PER이 12배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블리자드 이쪽이 미국의 블리자드가 14배 정도 PER이거든요. 근데 NC소프트는 18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블리자드나 일본 넥슨 비교해서는 NC가 지금 그런 경영권 인수 이런 거 분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고는 있는데 밸류가 저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NC소프트는 잘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넥슨의 경영권 참여를 이제 네. NC소프트는 반대를 하고 있는 그 입장인 거고요. 그렇다면 경영권 분쟁 네.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네, 이제 예.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그럴 가능성을 좀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지분은 어떻게 돼 있죠? 넥슨이 네, 최대 지금 주주인 거고 김택진 대표가 그렇죠. 있고 지분율로만 보면 이제 네네. 넥슨이 15% 정도 가지고 있고요. 김택진 회장하고 이제 우호 지분을 합하면 한 28%. 많이 좀 들어있는 네네네, 거죠. 맞습니다. 한 28%까지 된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연금이 누구 손 들어올지 모르죠. 근데 이제 합쳤을 때 한 28% 되겠다. 아까 제가 13%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거 이제 한 4, 5천억 정도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그쪽 캐시플로우를 봤을 때 제가 연간으로 아까 넥슨이 한 1년에 4천억씩은 한다고 했거든요. 순익으로요. 그래서 가능성은 있는데, 실제화될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체 밸류 이제 2월 11일 날 NC가 실적을 공개하게 되는데 지금 밸류가 PER 벌써 한 20배 됐을 것 같아요. 오늘 상 들어갔으니까 한 20배 나오게 되는데 비싸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구간에서 강하게 사서 들고 가고 이런 쪽은 아닌 것 같고요. 트레이딩 정도가 맞겠다 보고 있고요. 넥슨 GT나 조이시트도 같이 움직임이 있는데 저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NC소프트 간의 지분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시장에서는 좀 보면서 지금 가격 제한폭까지 주가는 움직이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실적이 나왔었던 삼성 SDS 지금 5%대 수익률 나오고 있고요. 오늘 오정원 전문가가 열린시장 레이싱에서 또 추천한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이 제일모직이랑 네. 같이 움직여요. 두 네네, 종목 예. 다 아주 강한 시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바닥이 이제 확실히 좀 나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아닌가요? 그렇게 보이지는 않은데요. 지금 그 CNC라든지 글로비스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글로비스가 이제 2월 달까지 한 달 남아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글로비스 향방에 따라서 조금 SDS나 제일모직이나 CNC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심리적으로요. 그리고 밸류가 아까 제가 40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늘 또 올라가면 조금 더 높아지겠죠. 근데 벌써 또 연구원들이 급락할 땐 조용히 계시다가 한 이제 40만 원, 42만 원 또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비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SDS는 언제든지 팽당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제일모직만 최상단에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 주가 빠지는 거 보시면 SDS 별로 사고 싶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판단하셔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 SDS와 이 제일모직의 뷰는 좀 다르다라는 그 이야기네요. 기관 투자자들이 행보가 좀 엇갈리게 두 종목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지수가 5포인트 정도 마이너스권 흐름이 코스피는 나타나고 있는데 코스닥이 어느덧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1.17포인트가 오른 589선 강박권 정도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자, 코스닥 시장의 종목도 살펴보죠. 의원님 살펴주세요. 네, 자 핀테크 관련해서 다음 카카오 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오후 2시에 나왔던 재료라 저도 체크를 못했던 상황인데 그냥 조용히 냈더라고요. 종가 끝나고 나서 확인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뭐 뱅카 같은 경우에 한도가 기존에 50만 원에서 200으로 4배 늘어났고요. 사실은 그 돈 쓴 거 가지고 수수료를 얼마 뗄지는 모르겠습니다. 카카오 측에서 어쨌든 곱하기 4니까 실제적으로 실적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날 같은 경우는 바통이라고 해야죠. 직불 전자지급 수단을 하고 있나 봐요. 이게 이제 30만 원 한도였었는데 200으로 7배나 키워줬습니다. 그래서 다날 같은 경우 좀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워낙에 이제 그 전자금융업 등록자에 대한 자본금 관련해서 50% 정도 인하해주게 되는데 사실 저는 그 재료를 보고는 기존의 뭐 벤사업자나 전자급 피지사들 같은 경우에 경쟁이 심화되는 거 아닌가 해서 악재 요인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하기 나름인 것 같고요. 긴 흐름에서 봤을 때는 좀 나눠 먹는 식으로 갈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정부 쪽에서 이쪽을 키워주려고 하는 재료이기 때문에 아주 크게 악재로는 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사이버 결제라든지 이니시스 같은 경우도 괜찮고요. 다나의 지금 탄력은 좋습니다. 지금 그 바통 한도를 7배 높여졌기 때문에 다나 같은 경우는 좀 더 좀 세게 나오는 것 같고 거래소에서 뭐 키움증권 같은 경우도 한 4% 정도 일단 플러스권으로 출발됩니다. 그리고 게임 쪽은 여전히 이제 뭐 게임빌 컴투스 그리고 어제 좋았던 파티 게임즈 포함해서요. 넥슨 GT가 한 11%로 좀 좋은 흐름세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화장품 원료 쪽에 스몰캡 라인으로 해서 이제 KCI랑 대봉 LS가 뭐 볼만하다 해서 탑픽으로 추천이 됐던데요. KCI가 현재 5.3% 정도 9,900원 선까지 올라와 있고요. 대봉 LS도 0.8% 그리고 그 애플 호실적 관련해서는 슈피겐 코리아가 그쪽 케이스 이제 팔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액세서리죠. 한 4% 정도 슈피겐 코리아 4% 정도 강세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가 현재는 보합권 정도에서 1% 정도 약한 약세 흐름이고요. 반면에 이제 솔루에타라든지 뭐 아모텍 이런 쪽들은 플러스권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게임 쪽도 좀 간단히 봐주세요. 네네, 예. 게임빌이 한 2%, 패티게임즈가 아주 강한 시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네. 어제도 이제 게임빌이 훨씬 컴투스보다는 탄력이 좋았던 상황에서 오후장 들어서 이제 컴투스가 이제 흔들리게 되면서 그대로 좀 마감됐었는데 다시 오늘 이제 컴투스도 한 1.5%까지는 올라옵니다. 수급적인 요인이 좀 강했던 것 같고요. 직전 고점 부근에서 그 물려있던 그 일부 이제 참여자들이 좀 매물화 시키게 되면서 고점에서 상당히 급하게 내려왔던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컴투스는 실적 내기 전까지는 우상향이다 이런 변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1.3% 정도. 차트도 중요하긴 한데요. 일단 밸류에이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림보다는 실적에 대한 그런 쪽들을 좀 믿어보자는 쪽에 견해가 우세한 것 같고요. 소프트맥스도 현재 오늘 한 6% 정도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시스터즈나 썬데이토즈도 역시 플러스권 나오고요. 유메이드 조이맥스도 지금 한 0.9, 0.5% 정도 강세권이고요. 2차 전지 쪽에서는 우리 산업이 그동안에 뭐 10,000원대 초반에서 좀 힘들었던 국면도 지냈었고요. 10,000원도 깨지기도 했던 상황인데 오늘 우리 산업이 한 4% 정도 플러스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룹주 쪽에서는 다우그룹주, 지금 키움증권, 다우기술, ES 4% 정도 오르고요. 보강 그룹주도 지금 휘닉스 소재가 한 9%, 코아로직이 한 1%대 플러스가 좀 나오고 있는 그 상황이고 테마 쪽에서 한 가지 본다면 하이브리드 쪽, 이 뉴인텍의 지금 상한가, 가블메탈이 8%대, 사마콘덴서 그룹주들 지금 8에서 12%대, 사마콘덴서와 사마전기, 사마전자 모두 아주 강한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자, 지수가 1947선 지나고 있고요. 수급이 많이 좀 좋아졌네요. 일단 외국인 투자가들 다시 매수로 반전이 되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자, 허연님, 이 쌍끌이 매수네요. 네네. 네. 지금 뭐 21.5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제 뭐 흐름들도 보면 달러도 지금 그 내구재 주문이 워낙에 좀 안 좋게 나오게 되면서 올해죠. 올해 9월
정도를 6월이나 9월 정도를 첫 번째 금리 인상 시기로 봤던 그 전문가들이 시기가 더 늦춰질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서 이제 달러가 한 1% 급락이 나왔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우리 그 한국 시장에 있어서 외국인 수급한테는 좀 좋은 재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 동시 매수하고 있는데요. 업종별로 보시면 일단 외국인은 화학 섹터 사고 있고요. 섬유복하고 서비스, 그다음에 유통, 전기전자, 철강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섬유복 37억 매수하고 있고요. 화학, 건설, 통신주 매수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도 동시 매수 들어오는데요. 외국인 기관 보시면 외국인은 일단 반도체 좀 사고 있고요. 통신 장비, 디지털 컨텐츠, 의료기기 매수입니다.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인터넷, 다음 카카오 대부분 살 것 같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쪽 역시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코스피 전체적으로 이 외국인 투자가들은 오늘 많이 오르고 있는 그 종목군들 외국인의 지금 러브콜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일모직, NC소프트, LG생활건강 이런 종목군들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세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9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에 외환시장은 어떤지 흐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